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정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선생님과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북한에 그 고난의 행군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정말 진짜 아직도 그 만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재앙만인가? 아니면 북한 주민들에게 가져다준 희망은 없는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예. 고난의 행군, 정확히 이 단어가 왜 나온 겁니까, 선생님? 배급제 끊겨진 데다가 예. 더 제국주의자들이 자꾸만 핵사찰 받으라 그런데 예. 모든 공장 ገብ소가 다 멎었대. 봉쇄에 위해서 예. 전기 생산도 안 된대. 네. 이거를 타개하자면 이거야말로 고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자면 고난의 행군을 해야 된대. 네. 김일성이 내놓은 김정일이 내놓은 구호거든. 90년대에 들어서 예. 고난의 행군, 요것도 요 고난의 행군 지나면 허리 펼 수 있다. 안 됐어? 네. 고난의 강행군으로 또 들어가자. 그죠, 강행군으로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이것도 안 됐어? 예. 좀 최우승위를 향한 고난의 행군으로 또 갔다. 그러니까 90년대 초부터 지금 아직까지 고난의 행군하는 거야. 예. 20년 동안 지금. 참 미련한 그지 없네요. 그 다음에 고난의 최우승위를 향한 고난의 강행군을 또 한다. 예. 그러니까 저놈의 나라는 이제는 국가 복구 능력, 인민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계속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야, 근데 선생님 제가 이 고난의 행군이란 단어가요 언제 나왔는지를 들었어요. 김일성이가 진짜 빨치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빨치산 할 때 김일성이가 있었던 곳이 사령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원들이 사령부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다고 400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외놈이죠. 일본 놈들과 싸우면서 일제와 싸우면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뭐 이렇게 죽다 보니까 다 죽고 10명이 남아서 거기 사령부를 찾아갔답니다. 김일성이가 있는. 그래서 그때 그 행군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대요. 그건 누구한테서 배웠어? 저 이거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입니까? 김일성이 400명 거느린 적이 없어. 그렇습니까? 빨치산 때. 어머나. 그래서 오죽하면 공장 비석이라 그랬겠어. 아니 그래서 저는 헷갈리는데 여태는 돌아다닌 거야. 그랬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활발용에서 무슨 어둠에서 어디까지 남북 만주 뭐 어디 가는 그 길에 굶주림을 해치고 어둠에 갔댔대. 예. 그거를 소위 고난의 행군을 했다. 예. 그러고 하는 건데 서부대로서 예. 김일성이는 정확히 하자. 예. 김일성이는 빨치산 때 400명을 거느려 본 적이 없어. 기껏해야 20명이야. 그거는 뭐 야. 그래서 부대도 아니고 비속단이라고 그러지. 그건 그렇게 넘어지고 네. 어쨌든 자기네가 그렇게 굶으면서 풀뿌리 예. 신발 살만 먹으면서 갔다. 예. 살아서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네. 그 길이 그것도 오동지 석달에 했대. 야령에서 오대미로 가는데 예. 뭐 어쩌고 그게 전투도 못했어. 너무 굶고 예. 산길만 가다 나니까. 근데 어쨌든 고난했겠지. 예.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또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예. 고난의 행군 지금 20년째 고난의 행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요. 북한은 이 1990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쭉 오늘날까지는 오늘은 최우승위를 향한 고난의 강행군에 또 들어간다. 네. 이 결말이 뭔지 모르겠어. 좀 더 지나면 최승위 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 네. 근데 이 고난의 행군이 북한이 필연적으로 겪은 거거든. 이거는 김일성 족속의 야망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야. 네. 백성만 고난의 행군을 했어. 야. 김정일이는 김일성 족속은 안 했어. 안 했죠. 배만 뚱뚱해서 어.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항상 학교 가면 이런 노래 가르쳐요. 장군님, 장군님, 우리 아버지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장군님이 드시던 쪽잠과 제기밥. 제기밥이 뭔지 난 몰랐대요. 근데 텔레비를 보면 장군님 배가 항상 나와 있어요. 그치. 제기밥을 먹는데 어떻게 배가 나와 있지? 아버지한테 그 질문했다. 응. 아버지한테 혼났지. 너 어디 밖에 나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너무 굶어서 보따구 그진 않던 아니요. 김일성 족속이. 그런 얘기는 응. 없던데. 그 고난의 행군 온 나라 백성을 몰아였고 자기는 일본 후지모토 아무겐지 요리사 불러다가 다랑어해 상호 알먹은 놈의 김일성 족속이요.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이 고난의 행군은 뭔가
국가가 인민을 책임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의지를 다 그 소멸시킨 상태에서 예. 너네 어떻게 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 예. 그 말을 못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고난의 행군이 북한 주민들을 더 그 순박한 주민들을 강인하게 만들고 탈북 행렬을 만들어내고 예. 오늘날 국가 경제 밖에 모든 그 수공업 다 창출시켜 놨잖아.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어. 그래서 궁금한 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300만 이상이 굶어 죽었고 350만. 근데 이 350만 숫자를 갖고 저에게 계속 지속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350만 명이 숫자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선생님.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봤을 때 고난의 행군 전까지는 북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저 정도 최악의 나라인 줄은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고난의 행군이 과연 재앙만인가? 북한 주민들이 정상적인 배급제의 길들여져서 정상적으로 순진하게 살던 주민들에게 배급제를 사회주의 3대 자랑이 뭔지 알아? 뭡니까? 김일성 족속이 계속 우리식 사회주의 우월성이 예. 세 가지가 딱 있어. 뭡니까? 식량 배급제야 하나. 네. 두 번째 무상 치료제야. 예. 세 번째 무료 교육제야. 다 없어졌잖아요. 이게 주민들이 삶을 지배했던 거야. 다 없어져 버렸거든. 예. 일단 하니까 얼떨결에 죽은 사람 많아. 그래서 90년대 그랬잖아. 고난의 행군 기간에 1등 모조리가 죽고 2등 모조리가 1등 모조리가 먼저 죽었는데 그거는 당에서 식량을 주겠지. 예. 당을 어럿이 믿고 네. 죽은 게 1등 모조리래. 예. 또 2등 모조리는 또 뭐라 그랬던가. 그래서 3등 모조리까지 있어. 3등 모조리까지 죽고 나면 북한에는 야.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서 개같이 똥 물고 다닌다고 그런 유머까지 쫙 아이고. 루머까지 돌아왔거든. 예. 맞습니다. 선생님. 치료란 걸 헤쳐나면서 우리 북한 주민들이 깨친 게 하나 있어. 뭡니까? 수령이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을 깡그리 버려버렸어. 잘 됐네요. 예. 수령이 우리를 살릴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우리 쉽게 죽지 않겠다. 그렇죠. 수공업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90년대를 걸치면서 뼈저리게 저 체제에서는 수령 족속을 믿으면 죽어도 안 되겠구나. 예. 저마다 밀수하고 하던 것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탈북 행렬이 오르고 예. 이렇게 저렇게 네. 수십만이 탈북이 행렬이 올라가. 그렇죠. 50만 명을 추정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정확하게는 25만부터 27만 사이라고 그러긴 그래. 그렇습니다. 이거 확률을 낼 수가 없어. 그렇죠. 북한 당국이 공개를 안 하니까. 네. 공산 중국이 공개를 안 하니까. 예. 이런 문제가 있거든. 네. 네. 어쨌든 수십만이 나온 건 틀림없거든. 예. 탈북 행렬이 났어. 네. 이게 그 90년도 말에 선거를 해야 되는데 예. 압록강 두만강변에 마을들은 집이 더욱더 별대. 아이고, 다 맞습니다. 깨져. 선생님, 청진 같은 경우는 어. 아파트 통째가 몇 대요? 그거 다 어디 갔겠어? 중국 갔죠. 다 죽어요. 국경인데 어딜 가겠어요? 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중국 간 그러니까 거죠. 아직도 인구 통계를 탈북. 북한이 내지 못하고 있어. 예. 그런 문제가 있거든. 예. 그 고난의 행군 진짜 이건 못 살겠다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유가 뭔지 몰라도 탈북위기에 다 올라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 그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면서 북한에서 개인이 신발까지 만들었잖아요. 순천 신발 선생님 사서 신어보셨죠? 나는 신이 주 신발 해주 신발. 예. 거기에서 개인이 만든 신발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사탕, 과자, 어디 개인이 만들어봤습니까? 맞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장마당에 내다 음. 팔고 83이라는 그게 나와가지고 직장에 이제 일을 나가야 돈을 그러니까 되는 건데 돈을 안 주니까 직장을 안 나가고 8대 3이라는 제도 그게 이제 불법적으로 나온 거죠. 10%를 예를 들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8은 내가 가지고 3은 직장에다 들여놓으면 내가 무지겠다고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행군 때 나온 거거든요, 선생님. 10 했다면 8은 본인이 가지고 2는 국가에 바친다. 예, 2죠. 예, 3이 아니고 2죠. 이 고난의 행군 김일성 족속이 북한 주민들 향해서 슬로건을 내놓은 게 이게 북한 사회를
끝없이 파괴한 거야. 예, 맞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미천이 하나도 없었어. 그렇죠. 아무것도 응. 없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죽는 게 굶어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굶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 네. 1차적으로 훔치게 국가 것밖에 없었어. 네. 단통 다 떼가고 굴이 다 떼가고 맞아요. 기가 다 떼가고 그래요. 그 고난의 행군을 20년 걸쳐오는 기간에 북한 경제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폐허로 만들어 놓은 게 이 고난의 행군이야. 예. 거기서 미천을 받아가지고 다 장사를 한 거야. 아, 그렇잖아. 맞습니다. 덩을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어. 굴이. 그래서 그 굴이도 굴이 이게 응. 팔다가 걸리면 진짜 총살. 시범에 걸리면 총살까지 무조건 했잖아요. 총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 예. 심지어 황소권 돌까지 다 미수로 팔구나. 야. 어디 가서 뭐 갈면 불고기 파난다고. 나 그렇게 됐거든. 예. 이 국가가 고난의 행군 지는 잘하느라고 내놨는데 예. 이게 어느 날에 북한을 이젠 회생 불가능한 나라로 만드는데 예. 일등공신이 고난의 행군이야. 충성심 붕괴를 해버렸고. 충성심 붕괴. 예. 그 다음에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악이 뭔지 알아? 백성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노예로 만들어. 노예로 만들어. 예. 근데 이제는 또 이 자업자득이 뭔가 북한 주민들이 국가에 의존하지도 않고 살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준 거야. 예. 국가 의존도가 떨어지면 예. 충성도도 동시에 떨어져. 그러니까요. 의존도가 올라가면 충성도가 올라가는 아, 거야. 당연하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충성도를 개바닥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잘 된 거죠. 선생님. 잘 된 거지. 예, 너무 잘 된 거죠. 이게 북한 자유화로 가는 길에서 필연적인 공정인 거야. 야, 정말 그 300만이 넘는 아사자가 나 생겨나지 않고 이걸 겪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고난의 행군이 아니지. 그렇죠. 강행군도 아니고 최후순위라는 행군도 아니고. 문제는 이렇게 됐거든. 예.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이 핵 개발하고 무슨 우상화 건설에 투자하고 온 나라 주민 총농원에서 외압을 해서 향락 생활에 투자하고 국가를 이렇게 파괴한 결과가 오늘날 자기한테 딱 돌아간 거야. 자업자득이게 된 거야. 예. 전체민이 충성도 앞에서는 목이 빠지게 만세 불러도 뒤에 들어가서 개새끼하고 욕하게나 만들어 놓은 거야. 예. 노동당이 정책을 내놓으면 인민은 대책을 내놓는다는 그런 구호를 내놓은 게 야. 북한이야. 어처구니가 없네. 오늘날. 진짜. 대책이 뭐냐? 빠져나갈 길이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오늘날 국가 경제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 경제. 네. 근데 이거는 또 북한 내에서 국가 경제하고는 경쟁력이 있어도 네. 또 국경을 벗어나면 경쟁력이 전혀 없는 수공업이야. 예. 북한 수공업을 누가 사니? 안 사죠. 그건 안 북한 내부에서는 내부에서 뭐라고 해도 성업입니다.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쟁이 될 수 없는 게 북한 수공업. 북한의 전체 수공업 통틀어도 해산 땅 앞에 장벽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경쟁력이 없을 거야. 맞습니다. 품질로 보나 네. 디자인으로 보나 네. 이렇게 돼 있거든. 문제는 이게 왜 위험한가? 예. 국가 경제를 이어먹었다는 거야. 예. 북한의 국가 경제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예. 하도 개도 없으니까 이제는 국가 경제가 버럭게 틀이 남아있는데 예. 자율 경제, 예. 비법적인, 불법적인, 예. 반합법적인 예. 수공업 이게 범람했다는 거야. 그래서 북한은 이 모든 상황 준실성 붕괴, 예. 온 나라 경제 전체민이 도적질하게 만들어놔서 예. 국가 재산을 도적질하게 만들어서 예. 뭐 도적질한 것도 아니야. 어차피 인민이 재산이라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전인민족 소유가 그랬으니까 네. 내가 가져갔어도 하면 될 법도 한데는 네. 또 저쪽 법에 비하면 도적질이거든. 그걸 온 나라를 확산시켜서 경제를 지금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예. 그 다음에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여지없이 눌러버린 자율수공업. 네. 이 북한 주민들이 국가 수령 의존도를 여지없이 스스로 파괴한 거야.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예. 홀만 틀거리만 남아있는 예. 거야. 시스템은 가동해. 예. 다 가동하는데 내부의 충격은 컨트롤이 되지만 어떤 내부의 사상 충격이라도 훌 무너질 지경으로 이제 된 거야.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가져야지. 보면 되겠네요. 아니 끝자락이 왔다니까 이제는. 끝자락이요. 그게 김정은이가 아, 지
권자를 건지겠다고 그 무시무시한 미합중국 대통령을 2번 정상회담하고 한 번 회동했어. 뭘 정상회담도 안 되죠. 뭐 저런 깡패를 깡패하고 누가 어쨌든 정상으로 만나서요? 했지. 이제는 미합중국 대통령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바쁜 사람이야. 그렇죠. 김정은 따위 핵 하나 딸나라 카드 들고 만났다. 이제는 김정은이가 답변할 차례야. 공이 넘어갔네요. 공인 김정은이한테로. 원래부터 공은 북한에 있었어. 예. 북한 핵 문제로 다 시작된 일인데 북한 핵 문제는 북한에 있는 거야. 예. 공이 미국에 간 것 같아서 먼저부터 북한에 있었던 거야. 아, 근데 사람들은 말 몇 마디 갖고 공이 미국에 갔어, 대한민국에 왔어, 북한으로 갔어 이렇게 말하지. 따져보면 공은 태초부터 북한에 있었던 거야. 그렇군요. 예. 생각 안 나? 북한에 핵 문제가 없었으면 무슨 회담이 있을 수 있었겠어. 그렇죠. 미국 대통령을 지가 어떻게 감히 만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아침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나오더라고. 네. 함부로 부장난하면 네. 너 어떻게 된다는 거 단호하게 나왔거든. 네. 그 까부다 다 모든 독재자들 막 후시인도 그렇고 가다피도 그렇고 차우셰스쿠 네. 다 까불다가 좁아졌어. 네. 지살년 척하고 예. 까불다가 인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개뿔도 없는데 쓴 척하다가 네. 그것도 대량 살상 무기들을 꿰들고 후세인이나 가다피 같은 거는 대량 살상 무기를 꿰들고 어마어마하게 과장하면서 네. 자기는 이렇게 세다고 까불다가 다 두드려 맞은 거야. 그러니까요. 미국이 인권이 있는 나라인데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봤을 때 저 나라가 얼마나 악질 정말 극악무도한 정말 나쁜 나라인 거 알면서도 만나주는 걸 저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그 전세적으로 놓고 볼 때 북한 국가 내에서의 인권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개입하기가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예. 우리 탈북자들이 다 나서 여기 와서 인권을 떠들고 이게 다 알려져서 그렇지만 예. 정치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는 항구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이 인권 문제가 폭로가 된 것도 탈북자가 생기면서 그렇지. 나온 거죠. 권한의 행군이라는 걸 그렇지. 외치면서. 그래서 딱확 됐지. 예. 해마다 국제 인권 모둠의 재판에서 인권 유인 국가로 감투 쓰고 있잖아. 예. 그러나 이 핵 문제는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에 국한되지만은 핵 미사일 문제는 주변국들을 위협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거야. 예. 김정은이는 이제 계속 핵 들고 까불면서 트럼프를 희롱하다가는 진짜 두드려 맞는 시점으로 가고 있어. 예. 지금. 무섭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무인기로 해가지고 죽였더라고요. 미국에서. 지금 뭐 IS 테러리스트. 근데 이제 그러나 아직은 북한의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 국제적인 모든 걸 볼 때 김정은의 위험성이 허세라는 것. 예. 그거 알 사람은 다 알거든. 이 모든 것 때문에 예. 아직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지만은 얘네가 하기에 따라서는 즉 김정은이 어떻게 공을 굴리는가에 따라서는 순식간에 북한이 정리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이 정말 300만이 넘는 사람이 그렇지. 굶어 죽는 아픔은 있었지만 고난의 행운이 예. 없었으면 북한 문제 여기까지 오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야, 참. 그렇게 됐다니까. 예. 그래서 어. 오늘 그 얘기를 한번 선생님과 나눠보고 싶었어요. 잘했어. 예. 김일성 족속이라는 건 우상 국가야. 고난의 행군은 곧 김일성 족속의 자업자득이다. 멸망을 제초한 거야. 그러니까요. 멸망을 제초한 거야. 남의 피를 흘리면요 그 피가 반드시 그렇지. 그 머리로 돌아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선생님. 업보대로 간다고 그러잖아. 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네. 지금 저놈은 김정은이는. 제발 그 고난의 행군보다 더 힘든 일이 이제 나오지 않고 저 북한 정권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더 힘든 일이 나온다. 네. 그러면 한경도 장안도 지역은 더 빌걸? 그러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은 북한 주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내부적인 적극적인 작용이 있어야 돼. 북한 주민들은 우물 안에 개구리 살았기 맞아요. 때문에 아직도 공포감이 뼛속까지 배겨 있어. 네. 공포감이. 저희 감시 아버지가 처형에 대한. 57년 만에 그치. 그 역적이랑 거기서 못 벗어나서 안 오겠다. 그 오늘날 북한의 절대 다수 주민들이 그런 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이
김덕홍 선생님이랑 대한민국에 와서 탈북자들을 규정해 놓은 거 있거든. 탈북자들은 북한 김일성 정권의 최대의 피해자네요. 그렇죠. 단을 저항한 최초의 투사들이라는 거. 예. 말씀하신 게 있어. 진짜 통일의 선봉대가 되고 통일에 귀중한 자산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 예. 우리가 그분들이 말을 직접 듣지는 너희는 듣지 못했지만 그렇죠. 못 들었죠. 우리 오늘의 삶들이 예. 우리가 개척해 나가고 있는 삶들이 그 길로 분명히 가고 있어. 예. 너도 유튜브 하지? 나도 유튜브 하고. 그렇죠. 응. 우리 스스로 누가 하라고 그랬니? 우리 스스로 사명감을 느끼고 뛰어든 일이야. 맞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정직하게 끝까지 가면 되는 거야. 예. 그 결국의 끝은 사필 규정이다. 이 말이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 정말 고난의 행군이 재앙만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300만이 넘게 굶어 죽은 그 아픔의 위안을 조금은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재앙을 줬지만 김일성 족속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주고 있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우리 선생님 TV와 그리고 강호중 TV도 통일될 때까지 응원해주시고요. 진짜 생방송 스트리밍을 켜가지고 북한의 전역을 다니면서 방송하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